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오늘 아침 일본을 떠나서 이 시각 현재 평양에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는 게 정해진 일정 계획이었는데요. 과연 이 시각 현재 만나고 있을지는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 과연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또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침에 이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출발해서 이 시각 현재 이제 평양에 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 미리 밝힌 계획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거라고 했거든요. 네. 만나고 지금 있을지 평양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일치기예요. 반나절 정도. 네. 이렇게 짧은 일정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선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네. 다른 그런 김영철 통전부장이나 네. 또는 이영호 외상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남에 가장 포인트를 두는 네. 그 회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네. 비핵화와 평화체제 또는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를 다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사전에 상당 부분 조율이 됐을 것이다. 네. 그렇지 않고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 3차 방북 때는 사전에 조율이 좀 덜 된 상태에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당한 비판이 좀 따랐던 부분이 있고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아예 전제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갔다. 그래서 짧게 만나지만 만남 자체에서 선물 보따리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양손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짐을 지금 들고 갔어요. 종전선언이냐 비핵화 또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거. 그런데 이번 순반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 이제 어제 일본 도착해서 오늘 아침 도쿄 출발해서 평양으로 갔다가 오늘 이제 오후에 지금 서울로 오기로 돼 있거든요. 오후 몇 시인지는 조금 시간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내일 바로 베이징으로 가요. 상당히 이 동북아 4국이 되나요? 북한까지 숨가쁜 일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결코 말씀하신 것처럼 빈송 방북이 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일까요? 아니면 사전에 많은 것들이 조율돼서겠죠? 저도 일단 우리 김영현 교수님 말씀대로 사전에 상당 부분 조율이 됐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다만 이번 방북이 지난 3차 폼페이오 장관 7월 초에 방북을 하고 나서 빈송 방북으로 네.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때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6.12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예. 시행하기 위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를 뭔가 북한이랑 시행하기 위해 갔는데 결국 네. 아무것도 안 나왔고 또 북한이 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아주 조목조목 그 폼페이오 장관이 요구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강도적인 요구다라고까지.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식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당연히 비핵화의 의제고 두 번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목적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무부가 이미 방북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돼 있고 또 네. 그것은 북한에서 초청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예. 더불어서 이제 일본을 시작해서 북한, 한국, 중국 4개국을 만나고 다니는 것조차도 뭔가 비핵화에 대한 그 논의를 협의를 했다라는 충분한 어떤 방문의 목적들이 이미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그런 빈속 방북이라든지 미국 국내에 대한 비난은 좀 덜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측 협상 파트너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또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왔는데 이번 뉴욕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가 카운터파트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번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네. 그 동안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부위원장이 파트너였습니다. 네. 우리 쪽에서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파트너였고 예. 세 사람이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출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네. 그런 작업들을 해왔다. 작년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상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 내에서도 이제는 외교 라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펼쳐야 될 때가 왔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리용호 외무상을 아마 다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이제 무게중심이 김영철 통전부장으로부터 외교 라인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아마 리용호 외무상이나 또 그 북한의 외교 라인들이 보다 중요하게 앞으로 그 미국과 또는 유엔이나 국제사회와 많은 협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간의 소통 채널에서 네.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 이제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난 후에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리용호 외무상과의 대화를 초청을 했다 얘기를 하면서 또 예. 하나 중요한 것은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비인으로 보내서 네. 북한 측과의 대화를 한 것을 초청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저를 비롯해서 글쎄 많은 분들이 이번에 폼페이오 4차 방북 이전에 그 채널이 좀 가동이 돼서 실무적으로 좀 확인을 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채널이 가동이 안 되고 갔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번에 방북길에 지금 말씀하신 네. 실무 협상 이끄는 이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도 함께 같이 간다고 갑니다. 하더라고요. 예, 같이 예. 가고 제가 또 주목을 하는 걸 그래서 앵커리지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기자들이 네. 질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라인을 갖고 계속 소통 채널을 물어봤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최선희를 만나게 되느냐, 최선희 네. 부상이 참여를 할 것이냐도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폼페이오 장관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했는데 지금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 가 있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스티븐 비건이 이번에 가서 최선희 부상을 만난다면 그것이 이제 처음 상견례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라인이 좀 구성이 돼서 소통 채널을 하면 비핵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최선희 부상이 북한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 또 소통 채널이 좀 유지되고 사실 아직 시작이 안 된 거거든요. 예. 그 채널이 지금 구축이 될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뒤에서도 저희가 좀 한 번 더 다룰 예정이지만 지금 최선희 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네. 북중러 3자 협상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또 묘한 의미심장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예정돼 네. 있어요. 이 자리에서 네. 그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동안 이제 북미 간에 보면 친서가 상당히 활발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많은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친서 외교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북미 정상 간에 상당한 그 신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직접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시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보면 그것이 친서이든지 간에 구두 메시지이든 간에 그건 친서와 거의 같은 그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과 목소리를 담은 것을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또는 전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상당한 그런 신뢰 속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겼을 것이다. 뭐 저는 친서와 거의 버금가는 또는 친서가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확인하려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역시 비핵화에 대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일까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비핵화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과는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 비핵화 의지를 밝힌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예를 들면
비핵화와 관련돼서 지금 북측에서는 리스트 문제랄지 또는 검증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영변 핵시설 폐기 쪽으로 북한은 좀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은 조금이라도 더 김정은 위원장이 더 발을 몇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리스트를 제출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연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 말고 구체적인 행동이 보여져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과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조치로 내놓을지를 아마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어제 일본에 도착해서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ravel to Pyongyang to make sure that we're fully in sync with respect to missile programs, the CBW program.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네. 일단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일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인데, 자,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 체제 보장 맞교환은 하는 이 빅딜. 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협상 그 수위가 어느 정도가 빅딜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뭐 상당히 좁혀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 원래 그 3차 방북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에 미국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금 방금 나온 CBID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완전한 신고 검증, 네. 그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상응하는 조치는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없다. 제재는 비핵화의 끝까지 간다라는 게 이제 아주 명확한 입장이었는데, 평양 그 공동선언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입장이 좀 변화는 했습니다. 일단은 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예. 영변 핵시설의 전체를 검증 가능한 상태로 폐기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종전선언이 되겠는데 예. 그것은 미국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물론 뭐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예. 워싱턴에서 그게 좀 수용되는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죠. 네. 이제 거기서 결국 핵심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폐기, 물론 이제 거기에 미국의 상응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 있다면 조건은 있죠. 거기에 첫 번째 네.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 지금 원래는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약간의 플러스 알파 제재 완화까지도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상황이고요. 않는다면서 더 카드를 내놓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다 이제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영변 핵 폐기를 완전하게 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영변은 시설이 큽니다. 390개의 그런 관련된 핵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예. 거기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상은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찰이 필요한, 사찰이 때로 필요한 검증이 돼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그 자체 폐기가 아니라 이 핵 원칙에 따른 신고 검증 폐기, 영변 핵시설에 국한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뭐 미국도 전향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제 생각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실무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뭐 리영호가 됐든 김영철을 만났든 아마 그 부분이 좀 정확히 확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쿄행 비행기 오르기 전에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2차 북미 회담 날짜, 장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그 수준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거든요. 북미 간 비핵화 이행 시간표 등도 함께 논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원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분에서 역시 비핵화와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북미 간의 빅딜이 네.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과 그것의 어떤 시간표와 이런 것들은 이번에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네. 좀 더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며칠 시간이 지난 뒤에 발표될 수도 있다.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11월 6일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저는 개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일반적으로는 11월 6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영변 핵시설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네. 영변 핵시설과 종전선언.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체적인 핵 리스트 신고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보수 여론은 안 믿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더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고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자. 이게 지금 북한 쪽 입장인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핵 리스트 페이퍼 몇 장보다는 영변 핵시설에서 그 핵 폐기를 하는 그 과정이 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흐름이 좀 맞춰진다면 그렇게 되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이 확정되면서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종전선언,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런 걸로 이어지는 이 우리가 구상하는 평화 로드맵이 연내에 성사될 수 있을지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시나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연내에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여전히 우리 김혜영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 이번 폼페이오 방북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개최될 것인가랑 다 연계됐는데 네. 그 핵심은 말씀드린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 그리고 북한이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일종의 추가 조치도 이 평양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것이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에 좀 구체적인 얘기가 된다면 사실상 비핵화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응 조치를 미국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추가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주고받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로드맵이 만약 나온다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11월 6일 전에도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 가기 직전에 얘기한 것이 뭐 아마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데 조금 방점을 좀 뒀고요. 11월 6일 전에 하는 네. 것은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물리적인 장소, 뭐 준비 상황 그런 것이 시간이 없고 또 네. 이미 미국은 선거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유세를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온다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김혜영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조치가 있고 그것을 미국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11월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또 만난다라고 그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죠. 예. 이 폼페이오 장관이 또 그 도쿄로 가는 그 중간 경유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이 평화협정에 중국이 참여할 것이다. 중국도 참여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한테 하는 얘기면서 동시에 중국한테도 새로운 어떤 카드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발언도 굉장히 새로운 발언이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입장이 내심 그동안 이 입장이었구나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계속 종전선언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평화협정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포석까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드러낸 꼴이 된다 이렇게 봐야 예. 되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미국 네.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은 왜 우리가 종전선에 빠지느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아마 블라디보스톡에서의 발언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 종전선에는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평화체제 논의에는 중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중국, 미국도 역시 종전선언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니까 남북미 또는 북미 쪽으로 종전선언을 가고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은 함께 4개국이 함께 간다 이런 것인데 결국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판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흐름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평화협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적극적으로 움직입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 쪽에도 지금 종전선언은 당신들이 빠지지만 그러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는 중국도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이 구도 속에서 너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기보다는 현재 이 상태를 존중하면서 빠른 속도로 나아가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이 좀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앞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랄지 이런 것들에는 상당히 좀 깔끔한 정리를 어쨌든 미국 쪽에서 해줬다. 물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100% 받아들인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체로 미국은 가닥을 좀 잡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결코 나쁜 가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일부에서는 말이죠. 북한에는 지금 미중 간 별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시그널, 또 중국에는 지금 너희 평화협정 끼고 싶으면 대북 압박을 완화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곳곳에서 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해라, 이런 압박용으로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발언을 기자회견을 한 내용인데요. 네. 그것을 저희가 좀 자세히 보면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의 과정에서 최종 목표가 뭐느냐 하는 질문을 하다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end state, 마지막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 마지막 순간에는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고 예. 그 평화협정에는 중국이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한 거죠. 네. 물론 뭐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어쨌든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이 비춰진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기존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 미국이 갖고 있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읽히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중국이 그럴 때 평화협정까지 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에 열심히 동참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뭐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비핵화,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에 있어서 비핵화, 종전선언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동시에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강경화 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에만 무조건 먼저 그 핵무기 신고를 요구하는데 그거를 일단 미루고 검증된 그 영변 핵시설을 염두에 둔 거겠죠. 네. 그거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떠냐 하는 좀 미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와대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새로운 접근, 신선한 접근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은 이제 구동존의의 자세로 가자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하고 좀 더 어렵고 힘든 것들은 일단 뒤로 밀어두고, 네. 그래서 쉬운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하면서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켜켜이 쌓이면 그 다음에서는 좀 더 어려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한다, 북한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신고한다, 또는 핵물질을 신고한다는 것은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네. 그 신고서는 신뢰가 안 갖춰져 있으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그런 리스트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늘 막혔던 것이, 북한은 우리는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동의해 줘야 되는데 네. 미국 여론은 아니다, 더 있다. 예를 들면 네. 핵 무기가 20개다. 북한이 그렇게 20개다 이야기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니다, 더 있다. 숨겨놓은 게 더 있다. 네. 네. 그러면 북한은 더 있다는 것을 고백하든지 아니면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건 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은 굉장히 저는 실사고시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보는데 예. 우선은 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가장 미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은 영변 핵시설 폐쇄였습니다. 네.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변 핵시설은 단순히 우리가 화면에서만 보는 그런 플루토늄 생산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HEU,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300여 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핵 개발 콤플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를 전체를 폐쇄하는 이 과정을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북한이 나중에 보여주고자 했던 건데 그걸 먼저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 단계를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은 미국도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신선하게 전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북한도 역시 지난번 이 지금 강경화 장관의 이 발언은 네. 사실은 평양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강 장관의 이런 방안이 한미 사전 조율 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 미국이 계속 유지해왔던 신고 검증 폐기 이러한 순서를 어떻게 보면 순서를 바꾸는 거라서 미국 내 일부 부정적인 북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강한 조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여기서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차 폼페이오 죄송합니다. 3차 폼페이오 장관 방북 네, 네, 김현 네. 교수님이 이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박 교수님 물 한 잔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역시 이제 미국 쪽 입장은 뭐 그렇다면 북한이 그러한 제안을 또는 강경화 장관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은 그러면 이건 너무 불안정한 것 아니냐. 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게 그 폐기 절차를 밟는다면 보다 본질적으로 전체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 지금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HU 시설도 더 있을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아마 미국의 입장일 것이고 또 핵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이랄지 또는 핵 폭탄의 양이랄지 뭐 이런 것들 또는 ICBM과 관련된 여러 시설이나 ICBM도 네. 그렇고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리스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북한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앞으로. 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만 사찰하고 그것을 폐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경우에 오히려 북한에 끌려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현재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는 이제 신뢰를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상호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뭐 네. 그런 점에 저는 미국 내에서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관건은 이제 미국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협상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얘기를 할 수 없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고 좀 네.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측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변에 관해서 검증 가능한 폐기를 한다라면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시각 현재 평양에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는 이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도 방북길에 동행했습니다. 이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북핵 문제 이 실무 협상의 카운터파트죠. 북한 측 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그 행보가 조금 눈에 띕니다. 상식적으로는 비건 특별대표가 갔기 때문에 최선희 부상이 같이 만나서 실무적인 협상을 위해서 첫 대면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일정도 좀 조율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시각 현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모스크바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는 중국 외교부 관계자를 만났고 오늘은 이제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방중방러 나름 의도가 있는 거겠죠. 글쎄요, 뭐 최선희 부상이 그 평양에 있을 거다라고들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스티브 비건 그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을 간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서 예. 폼페이오 장관 일행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러시아로 간 상황이죠. 예. 뭐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고 특히 네. 우리가 지난 그
몇 번의 상황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북한이 이제 중요한 것을 앞두고는 특히 중국과의 그런 협의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것도 그런 이유고 이번에는 최성희 부상을 잠시만요. 지금 뉴스 속보가 들었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당초 도쿄에서는 오늘 아침 7시 넘어서 7시쯤 출발을 했는데요. 평양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4차 방북이고요. 어쨌든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수 있는 그 날짜와 장소를 정할 수 있는 또 하나는 그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또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그 빅딜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북한에 도착해 있습니다. 교수님 계속 말씀을 4차 이어주실까요? 방북 매우 중요하고요. 아마 네. 지금 언제 정확히 도착했는지 시간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아마 오후에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총 아마 그 평양에 있는 시간 한 6시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예. 오늘 오후나 이제 저녁 때 다시 한국으로 지금 오도록 그렇게 네, 일정이 짜여 문재인 있죠. 대통령과 네, 만나기로 만나게 되어 돼 있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내일 다시 중국으로 가는 그런 이제 빡빡한 일정인데요. 네. 아까 이제 최선희 부상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네. 그 비핵화에 대해서 중요한 의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으니까 북한의 네. 입장에서도 중국의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고 더불어서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이 외교의 지경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러시아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러시아의 네.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최선희 부상이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역시 최선희 부상이 지금 이 시간에는 평양에 있고 카운터파트를 만나는 것이 맞는데 하필이면 그 공교롭게도 지금 러시아에 가 있다라는 거는 또 북한 나름대로 어떤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네. 또 실무 협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어떤 북한의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어느 정도의 그 정도의 추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김 교수님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최선희 부상이 러시아에 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곧 러시아 갈 예정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갈 예정이다라기보다는 이제 가는 쪽으로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러시아 상원 의장이 한국에 와서 네.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지난번에 아마 러시아 극동 포럼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9월 초에 있었던 예. 극동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초청을 받았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러시아 전통적인 우방일 수도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두 정상을 미리 만나면서 뭔가 자신이 판 자체를 자신이 끌고 갈 수도 있겠다 또는 네. 뭔가 미국과의 협상 이전에 중국, 러시아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뭐 그런 차원에서 행보를 펼치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듯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4차 방북이고요. 북한의 비핵화 또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이와 함께 공식 발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는지 오늘 오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그때 얘기가 나오겠죠.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때 나올 텐데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건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